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급락 이후에 일제히 반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올랐어? 하는 느낌. 이런 거 조금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자, 금융투자가 순매도를 확대해주면서 지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금융투자의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지금 7,600억이거든요. 얘들이 손절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수를 억지로 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 놓겠다, 이런 식의 속셈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자, 그 의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보고요. 자,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도 오늘 제법 많이 올랐죠. 3, 4%씩 다들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계좌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쪽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상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22포인트입니다. 몸통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요정까지 올라왔다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은 위쪽의 꼬리, 아래쪽 꼬리, 일단 올라갈 때 때리려고 하는 심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기관적 매수가 들어와 줬다거나 그랬다라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은 어쨌든 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기관적 매수만 들어와 줬다라면은 주가가 빨간색으로 2550포인트 이상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외국인들은 매도 포인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살짝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은 정도니까 어제 나온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급락 이후에 1차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이후에, 즉 만기일 이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포인트를 좀 가둬놓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2500에서 2600 사이에 위치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거 생각되거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포인트가 16000포인트의 지지가 되면서 반등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내일까지도 우리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금융투자가 의도한 포인트가 2600이냐 아니면은 아래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내려갈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금융투자가 오늘 저점이라 인식이 있었으면 오늘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매수한 부분들을 차익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팔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기일 영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고 나야지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고요. 자, 분봉상 체크를 해보게 되시면 일단은 상승 이후에 계속 누워있는 모습이죠. 자, 보통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특별한 날이잖아요. 급락 이후의 급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승이 연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네요. 이제 상승이 오전에 좀 진행되다가 매도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아쉽다 이 정도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합니다. 상승 이후에 좀 떨어져서 6% 유지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종목이 마지막에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것보다 코스닥 쪽 움직이는 부분들이 만기를 앞에 둔 시점에서의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적 매수가 코스닥 쪽에 좀 들어갔습니다.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3,500억 들어왔어요. 기관 쪽에서는 1,2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2천억 팔았습니다. 2천억 팔아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할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죠. 금융투자. 오늘은 연기금 투신 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7,600억이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뭐 반대로 연기금이나 투신이 팔아먹었다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융투자까지도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외국인들도 매도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주가 포인트를 위쪽으로 넘겨서 이제 봐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은 뭔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만기일의 부담감, 또 다음 주에 있을 CP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포인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짧게 방망이를 짧게 준다고 그러죠. 짧게 치고 빠지면서 움직임들을 좀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얍샵의 대명사, 네,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별로 얘네들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네, 셀트리온만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삼성물산도 오늘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5%까지 올랐었는데 여기 좀 내려가면서 1.5%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누르는 형태, 요거가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금융투자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하이닉스, 또는 다른 종목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법 잘 올랐단 말이죠. 근데 유독 삼성전자만 눌렀어요. 삼성전자만 눌렀다는 것은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형태로 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하이닉스 5% 정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뭐 전부 다 대체적으로 한 4, 5%씩 올라왔습니다. 이게 오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적어도 3, 4%대는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눌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마저 올라가면은 지수가 이렇게 좀 오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걸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주들은 오늘 반등 세게 보여줬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둘 다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추가 상승도 나타나야 되겠죠.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오늘은 강하게 좀 올라줘야 됩니다. 네, 해운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 줄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만들어졌고,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죠. 대부분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오늘 에코프로가 12.8%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제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 부분 다 회복해주는 모습이라서 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좀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 뭐 리가캠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 올리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수 포인트가 약간의 속임수 같은 느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 가봐야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 코스피 쪽 전부 다 강세를 잘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오늘 상승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죠. 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857개 종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73개 종목이 하락. 네, 엄청나죠? 네, 어제와 완전 반대예요. 자, 코스닥 쪽은 1524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115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200개가 안 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에는 오늘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 아주 좋았고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뭐 아이빔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스페코가 지금 상한가 들어갈 만한 위치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게 나타날 수 있겠죠. 대형주 아무리 올라가도 4, 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은 분위기를 따라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매우 많네요. 그죠?
네. 9% 이상 보시면 259개 종목이 오늘 9% 이상 올라왔다.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가 들어가게 있겠지만, 네,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는 8.59가 나옵니다. 오,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 네,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뭐, 이거 ETF죠? 그 다음에 엑스플러스. 내려간 종목이, ETF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내려간 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네요. 휴림 로봇이 오늘 좀 빠진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하락 포인트는요, 1%가 그래도 잡혀 있네요. 1% 정도 하락 포인트 잡혀 있으면은, 계좌 상승률은 한 7% 정도 잡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되죠. 왜냐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돼서, 네, 변동성 큰 쪽으로만 집중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약간 소형주와 대형주를 같이 섞어서 진행했다라면, 오늘은 한 4에서 5% 정도, 네, 계좌 수익률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뭐 4% 정도 올라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밀린 부분이 없었고, 오늘 수준에 조금 미달되는 거, 4%에 미달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그런가?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3.3%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통 3.5에서 4% 정도, 한 4%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게 8.5%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회복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절반 정도 회복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게 됐을 경우에 또 상승 포인트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3%, 뭐 4% 이런 식으로 또 상승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1, 2%씩 올라가더라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 흐름이 좋게 마련이 된다라면 그냥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키는 지금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반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호재성 재료를 돌아서게 된다라면, 지금 AI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내렸으면 다 내렸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부분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많이 내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라면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은 뭐 추세 전환이 됐든 뭔가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좌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다가 종목들을 차곡차곡 쌓기 좋은 날이죠. 그래서 뭐 우선주든 보통주든 가릴 거 없이요. 지금은 아직 대형주 위주로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중소형주 쪽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이제 낙폭에 대한 데미지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비중도 늘릴 수 있고 수익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적 움직임은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고요. 레버리지 순매수, 알테오젠 뭐 등등등을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는 오늘 매수가 또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더 지켜보죠. 네. 그냥 삼성전자 매도가 5천억입니다. 이게 금융투자죠. 이 시점보다 공부 새끼들 그냥 금융투자가 지금 5,900억을 팔아먹었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순매수, 그죠? 투신 쪽에서 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오늘 삼성전자를 팔지 않았으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을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한 5%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지수 상황은 한 6%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코스닥 쪽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를 죽이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금융투자가 오늘 삼성전자를 팔아먹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팔았어요. 1,800억입니다. 어제 일전늦게 팔아먹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팔았는데 이 매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매수 자체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코프로 이제 코스닥 쪽이나 이제 배터리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저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잠깐 이동했다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삼성전자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 공격을 하려면 하이닉스도 같이 팔아줘야 돼요. 아니면 반도체 다 팔아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만 노리고 있다는 것은 지수를 누르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대형주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실망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친다거나 또 시장에 어떤 큰 반등을 기대했는데 잘 안 오르니까 여기다 실망감을 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는 개인 투자자가 나타나겠죠. 그 물량을 받아먹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네, 요놈들의 의도가 네,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급락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급반등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는 만기일 상황 또 그 다음에 미국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네, 만기일 지날 때까지는 조금 네, 천천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의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대형주 쪽으로 무조건 끌고 올라갑니다. 오늘 삼성전자 저렇게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타이밍 잘 잡아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대형주로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좋은 네, 또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내일이 입추니까 더위도 조금 물러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네, 오늘 저녁에 푹 쉬시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아침 시장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